손을 아이돌용을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장정을 이거 좀 줄여야 돼요. 그래요. 정답. 또. 아까 저 친구가 매일 걸어. 아이가 2번씩 양치질 했거든요. 네. 재석이도 2번씩 닦았나요? 어? 재석이 한 번 닦았어요. 아닌가? 아니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이를 많이 닦는 습관 때문이죠. 확인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자, 확인. 근데 저도 맞을 때 저렇게 귀엽나요? 예? 아니.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러워. 모니터 안 해요? 못해요, 저도. 박성광 씨 맞을 때 모자이크 처리 되게. 모르셨어요? 앞에 나왔던 유리의 꿈이 아나운서였잖아요. 네.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턱을 그는 습관. 그러면 이렇게 주걱턱이 되게 되고요. 이게 신경이 안 좋아져서 집중력도 저하되고 이렇게 몸이 삐뚤어지면 키 크는 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은영 씨 키 별로 안 크지 않아요? 박성광 씨 정말 저에게 작습니다. 전 턱을 겠거든요. 그렇군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를 맞추기에는 딱 좋은 스타일이죠. 이게 아니면 정말 오리무중인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까 재석이하고 유리를 보면요, 밥을 좀 이렇게 오래오래 꼭꼭 씹어 먹었잖아요. 혹시 좋은 그것 때문에 습관인데? 아닌가? 막 껌 씹다 보면 이렇게 주걱턱 되고 그런다고. 그럴 수도 한번. 있겠다. 야, 진짜 살벌하게 잘생겼네요, 진짜. 게다가 쌍둥이라면서요? 아우. 이 문제는 제가 진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모두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 부정확한 발음, 작은 키. 예. 평소에 이렇게 엎드려 자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입으로 숨을 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저 확실하게. 그래서 입으로 쓰는 습관이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정답 같네요. 네. 박성광 씨가 일부러 알고 있는데 모른 척.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바로 입으로 숨 쉬는 습관 때문입니다. 먼저 유리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TV를 볼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입을 벌린 채 숨을 쉬고 있는 유리. 어렸을 적부터 귀염을 앓고 있는 유리는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코로 숨 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재석이 또한 잦은 감기로 인해 입으로 숨을 쉬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흡이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것. 하지만 유리와 재석이 엄마 모두 아이들의 이러한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렇다면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도대체 왜 부정규합, 성적부진, 성장장애라는 결과를 초래한 걸까요? 그 이유는 입이 늘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혀로 치아를 누르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때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은 40에서 60g. 이 상태가 오랫동안 습관화될 경우 압력에 의해 버드렁니, 돌출기, 주걱턱, 무턱과 같은 부정규합과 안면 비대칭과 같은 안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음이 부정확해지며 외모 콤플렉스까지 생겨 특히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위축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 병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호흡으로 생활하는 남녀 학생 1,312명 중 72명이 치아 부정규합, 32명이 주걱턱, 13명이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 입으로 호흡하면 코로 숨 쉴 때보다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20%나 적기 때문에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모자라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능력, IQ 발달, 정서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밤에 잠을 잘 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져 성장과 발육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하루 2만 번에서 2만 5천 번의 호흡을 평생 쉬지 않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코로 호흡해야 한다는 것. 코로 숨을 쉬는 일은 매우 당연하고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폴립 등 코 질환이 있거나 코 뒤에 있는 아데노이드 편도가 큰 사람의 경우 코가 막혀 답답해하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코가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감기에 걸렸을 경우 자연스럽게 입으로 호흡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서 입 호흡이 익숙해지는 것. 특히 아이들의 경우 입 호흡이 코 호흡보다 더 많은 공기를 들여마시는 편한 호흡이라 착각하게 되면서 평생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비염 등의 코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도 입으로 호흡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할까요? 비염, 축농증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거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4세에서 9세의 아이들입니다. 엄마들은 평소 아이들이 입으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코가 자주 막혀가지고요. 입으로 많이 숨을 쉬어서 입술 주위가 항상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비염이라고. 자면서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살짝 건드려주면 다시 오므리다가 다시 입을 벌려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다고 많이 호소를 하는 편이에요. 평상시 아이들의 호흡 습관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틀자 금세 만화 영화에 푹 빠져든 아이들. 그리고 잠시 후 시작부터 끝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아이부터 만화 영화에 집중하면서 서서히 입을 벌리는 아이까지 입을 벌린 채 호흡하는 아이들. 특히 두 아이의 습관이 더욱 심해 보였는데,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위턱은 좀 나와 있고 아래턱은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입으로 숨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교합도 있지만 여기 이제 발음이 또 세겠죠. 이게 안 물리고. 입으로 숨 쉬어갖고 이게 아래턱이 좀 성장이 느려지고 했다는 사실을 듣고 좀 놀랐어요. 두 번째 아이 역시 이대로 입 호흡 습관을 방치한다면 부정교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따라서 그 원인인 비염이나 코감기, 편도 질환을 빨리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입으로 숨쉬는 습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바로잡아줘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장시간 방치했을 경우 우리 몸에 각종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니다. 코로 숨을 쉬는 동안 밖에서 들어온 공기 중에 무수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병원균과 먼지 등을 코털과 코의 점막에서 걸러주고 몸에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맞춰서 혀로 보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걸러지지 않은 더럽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몸 안으로 여과 없이 침입하면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 호흡으로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면 침이 말라 입안이 건조해지는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세균 번식이 쉬워져 흉치는 물론 잇몸병, 염증, 설태와 함께 심한 구취가 날 수 있는데, 또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면역체계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천식과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비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얼굴 변형으로 인해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나 코골이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습관이 파생돼 턱관절 이상은 물론 척추가 휘며 추간판 탈출증까지 나타날 수 있는 입 호흡 습관. 그동안 자녀의 호흡법을 눈여겨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자녀의 입과 코를 잘 살펴보고 잘못된 호흡법을 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입 호흡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입을 항상 반쯤 벌리고 있거나 입술이 늘 건조하고 입안이 말라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잔다면 입 호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른이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건조하고 따끔따끔 아프거나 입을 다물면 아래턱이 동그랗게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아랫입술이 두툼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입호흡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